최근 중국 해군이 지속적으로 서해를 위협함에 따라 한국은 패권의 자리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는 당장 한반도 수도의 안보만을 걱정하기에도 바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끝없는 군사력 증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는 2차 대전 이래로 최고 수준에 달해 보이는데요. 바다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로 이어지는 무역로에서의 자유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동북아 패권의 새로운 주인이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더욱더 크고 강한 차세대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만 톤 이상의 함을 수십 척씩 건조하며 군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고 한반도가 있는 동아시아야말로 미중 분쟁이라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적국들이 군함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회전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함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대 10만 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항목인 공공사형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를 건조하며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다동형 선체를 차용한 차세대 이지스함 설계에 돌입했으며 북한은 핵전력의 완성을 위해 전략 잠수함 건조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형 항모 KDDX 등 여러 신규 항모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많아지고 함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공망 무기 체계입니다. 현대해전은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상은 지상처럼 변수가 많지 않은 데다 스텔스기처럼 기척을 완전히 감추려 해도 거대한 배를 숨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해군은 어떤 군종보다 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적의 미사일을 막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적의 미사일이 많아지고 빨라질수록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보다 막지 못하는 미사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해군 함정에는 최후 방어를 위한 근접방어 후기 체계인 CIWS가 탑재됩니다. 이 CIWS 체계는 해군과 같은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이나 골키퍼 헬런스와 같은 기관포형까지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보편적인 CIWS인 기관포형 CIWS를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국산 근접방어 후기체계 CIWS의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업체가 참가하면서 사실상 현존 최고의 최신 세대 CIWS를 한국이 직접 개발하고 있어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인 두 업체 모두 매우 우수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CIWS 무기체계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레이저포나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기관포형 CIWS는 거의 모든 함정에 탑재하는 효과적인 방어체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에 탑재하는 CIWS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국산 네덜란드산 골키퍼와 미국산 펠렁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산 무기의 문제가 그렇듯 무기가 단종되거나 개량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국 해군은 국산 CIWS 개발 사업인 CIWS-1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의 경력으론 네덜란드산 CIWS인 골키퍼의 청정비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여러 차례 CIWS를 직접 다뤄봤다는 것을 내세워 CIWS 자체 개발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나 넥스원 모두 CIWS-2의 쓸무장으로 A-10 전투기에 탑재되는 GAU-8 어벤저 기관포가 채용될 예정인데요. 여러 군 전문가들은 같은 GAU-8을 채용한 골키퍼를 만져본 넥스원의 제품이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라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채택할 수 있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최후 방어 무기에는 신뢰성을 접목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방어체계 무기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른 군사 선진국들도 차세대 군함에 각종 신무기를 탑재하더라도 CIWS는 30mm,
기관포형으로 장착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저 역시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인 신형 대포병 레이더에 쓰이고 있는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하나보다는 장비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1의 대포병 레이더에는 202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국산 A사 레이더 중 인력화까지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뤄진 유일한 레이더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대포병 레이더에는 한국군이 그동안 써왔던 외국산 무장체계보다 탐지거리는 2.6배 및 운용시간을 비약적으로 높인 한국산 레이더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수입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약 40km이지만 한국형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60km를 넘으며 연속 운영시간도 K는 약 6시간인 것에 비해 한국형 레이더 체계는 2시간 이상 더 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국산화율이 95%에 달해서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포함한 군수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스1의 CIWS에 사용되고 있는 이 레이더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해 동시에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처리 능력을 통해 뛰어난 클러터 제거 능력을 보입니다. 클러터는 레이더상에 나타나는 이상 신호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심하게 발생하며 방어를 위해 군함이 뿌린 체프나 플레어도 클러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방에서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체프가 뿌려지는 상황에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이 클러터를 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러터를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에 따라 날아오는 미사일의 속도를 파악해 추적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곧 한 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대응 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대포병 레이더로 전력화된 레이더를 탑재한 것은 넥스1 CIWS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인데, 반면 한화 시스템 역시 매우 수준 높은 기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휘통제 체계인 최신형 C4I를 비롯해 전자전 감시 정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공급한 업체입니다. 202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 KDDX에 들어가는 통합 마스트를 만들 회사가 바로 이 업체인데요. 선정한 모든 센서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마스트는 서로 다른 레이더 간의 전자파 간섭이 일어나기 쉬워 매우 섬세하고 정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거대한 쇳덩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몇몇 국가만이 통합 마스트를 이용한 대형함을 건조할 수 있는데요. 한화 역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레이더 설계 능력은 클러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신속한 추적을 해야 하는 CIWS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데,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한화이기 때문에 CIWS에 사용될 시스템도 LIG 넥스1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무기를 만들 줄은 모르고 구매할 줄만 아는 국가로 인식됐습니다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외국 방산업체의 일방적인 갑질에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추진하는 CIWS가 개발된다면 이 분야에서만은 세계 최정상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